오늘 숙제는 그냥 요거 정과좌표만 다 풀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그냥 자유투리 정과좌표만. 정과좌표 44쪽. 이제 역시 또 오랜만에 보는 내용들이어서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역시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과좌표에서 부정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는 거야. 이건 뭐 알고 있는 내용이야. 부정 사이의 거리. 이건 왜냐면 중학교 때 배우거든. 부정 사이의 거리.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는 건 이게 알고 있어. 그래서 이걸 L이라고 하면 L 제곱이 요게 x2 빼기 x1이고 얘가 y2 빼기 y1이니까 그지? 그래서 정리를 쓰는 거야. y2 빼기 y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결국 거리의 제곱이라고 잘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리를 물어보니까 루트 제곱이구나. 아, 모양을 좀 기억해야 돼. 아, 모양과 형태를 좀 기억해. 아, 루트 안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건 뭔가의 거리구나. 두 점 사이의 거리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아, 모양을 기억을 해주자. 모양을 기억해주자 라는 얘기야. 모양을 기억해줘서 아,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구나. 그죠? 그런데 형태는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 무슨 말이냐? 봐봐.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좀 편해. 아, 개구나 하는데 문자가 있거나 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야. 봐봐. 무슨 말이냐? 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그게 하나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지금 로보트라는 사실이 증명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후보 중에 하나라는 거야. 딱 너밖에 안 되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이게 하나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가능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럼 내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면 얘는 2x 빼기 1, 2 빼기 1, y에서 0,0까지 거리일 수도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 0이긴 한데 그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이거 플러스 해야겠다. 이렇게도 뭐 되게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맞춰서 볼 때 가장 쉬운 걸 택하라고. 이런 후보들 중에서 다 가능하니까 문제 상황 중에서 아, 나는 이 중에서 이걸 선택하는 게 가장 쉽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아,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왜 꼭 여기서 앞에서부터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빼기 뭐라는 거지 꼭 앞에 있는 순서,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얼마나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내가 이 중에 뭘 택하는 게 가장 쉬울까를 고민을 해보라는 거야. 대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고르면 돼.
그대로 고르면 되는데, 알겠지? 근데 가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예. 그러면 두 점 A는 2t,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 2t. A, B 길이를 L이라 할 때 실수 T에 대하여 L이 최소값을 구하시오. 네. 네. 그러면 내가 L 제곱의 최소값이니까 L 제곱 그냥 바로 쓸게. 그럼 이거 빼기. 그러니까 점이 나왔을 때는 이게 맞는데 지금 뭐야? 거꾸로 얘는 아닐 수도 있다. 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다음 이거 빼기 이거. 근데 계산하면 되지. 4t 제곱 4t 플러스 1 4t 제곱 12t 플러스 8t 제곱 플러스 16t 플러스 10. 이 참수니까 그래서 최소는 이겠죠? 근데 우리가 너희 서술형도 있고 하니까 평소에 습관을 2라고만 쓰지 말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2 이렇게 요것도 써주라고. 왜냐면 문제에서 대부분 얘만 있지만 가끔 t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가졌습니다. a가 b 이렇게 묻는 경우도 많거든. 그러니까 꼭 이거 습관을 들여놓는 게 편해. 이거 썼다고 감점하진 않아. 이걸 썼다고 해서 까지는 않는다. 그렇지? xy가 실수일 때 xy가 실수일 때 제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얘는 좀 보기가 편하지. 좀 이쁘게 설정을 해놨어. 이제 이거 기본 형태의 문제니까. 이게 이쪽에 바람이 이쪽 바로 가니까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계속 이제 더워져서 앉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앉아도 돼요. 만약에 그리고 여벌의 옷을 챙겨. 우리 학원 말고 다른 학원 막 쓰잖아. 그러니까 또 냉장병 걸리지 않는 게 좋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어. 2,3에서 x,y에서 마이너스 4,1 이렇게 바톤 터치가 되면 이어달리기가 되면 문제가 안 생겨. 그렇지? 2,3에서 x,y, x,y에서 마이너스 4,1 이렇게 이어달리기가 되면 상관이 없다고. 무리 없이 흘러가잖아, 흐름이. 그렇지? 그러면 2,3에서 마이너스 4,1 그러면 어디 들렸다 가는 것보다 다이렉트가 편하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그래서 요 거리를 구하면 되지. 2, 마이너스 4,1에서 2,3이니까 6, 2 더루트 40 가면 되겠죠. 얘는 좀 편해. 근데 72번을 보면 요게 이제 조금 잘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어. 얘는 x 빼기 2의 제곱 3 빼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x제곱 1 빼기 x의 제곱의 최소를 구하래. 그럼 얘를 이제 보면 그냥 아까도 말했잖아.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무조건 앞에 있는 순서대로 할 필요 없고 더 편한 쪽으로 이해하기 좋은 쪽으로 바꿔라. 얘를 만약에 보면 만약에 그냥 있는 순서대로 보면 2,x,3에서 2,xg 근데 여기서 바톤 터치가 안 돼. 여기는 x,1에서
0,x까지인가? 뭐가 연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나타낼 수가 없잖아. 뭐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다 뭔가 바톤 터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바꿔보자. 순서를 바꾸면 x, x에서 아니면 2,3에서 x, x까지 이해돼? 2,3에서 x, x까지 요 순서 바꾸면 2,3에서 x, x되잖아. 이해돼? 이해돼요? 요 바꾸면 x 빼기 3이라고 바꾸면 2,3에서 x, x가 되잖아. 거리 됐어? 여기도 그럼 바톤 터치가 잘 되는 게 좋다며. x, x에서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바꾸면 되지? 맞잖아. x, x에서 0,1까지 그래서 이게 바톤 터치가 되는 게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거야. x 빼기 0이 x 빼기 0,1 x 뭔가 흐름이 이어지게끔 바꿔주라. 그럼 왼발에서 가운데 x, x를 주는 게 좋아요? 네? 가운데 부분에 네. x, x를 주는 게 그게 이해하기가 편하지. 왜냐면 2,3, 0,1인데 x에서 여기를 갔다가 일로 갔다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 x, x를 갔다가 일로 가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기 편한 쪽으로 가면 돼. 난 x, x를 뭐 하겠다 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어딘가를 들렀다 가면 그게 최소 경로다가 이야기는 편하잖아. 두 개가 정해져 있고 어딜 들렀다 가세요. 근데 71이랑 71은 달라. 71은 x, y가 어디든 다 갈 수 있으니까 다이렉트인데 요 위에 거는 근데 얘는 아무데나가 아니야. 이 위에 있어야 돼. x, x는 이 위에 있어야 된다. 아무데나가 아니야. 이해가 돼? x, x는 그냥 이 위에 있는 점이야. 그냥 아무데나가 아니라 답이 이 다이렉트가 아니라고. 답이 얘가 아니야. 얘가 아니야. 왜? 여기 있는 걸 거쳐서 가야 돼. y는 x 위에 있는 점을 x, x를 거쳐서 가야 돼. 요거 이해돼? 그냥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잖아. x, x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위에만 되니까 이렇게 반사돼서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반사돼서 가면 어떻게 생각해? 이걸 반사되는 거니까 이걸 일로 옮겨서 다이렉트로 가는 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반사되면 대칭을 시키지. 반사되면 대칭시켜서 보잖아. 이걸 대칭시키든 이걸 대칭시키든 상관없어. 0,1을 y, x 대칭을 시키면 뭘로 바뀌어? 1,0로 바뀌는 거 이해돼? x랑 y랑 자리를 바꾸잖아. y는 x 대칭을 시키는 거 바꾸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점을 따시면 되겠지. 그럼 1,1에서 2,2 한 칸이니까 한 칸 가고 세 칸 갔네. 그래서 이게 루트 10이구나. 아무런 구속 조건이 없을 때가 다이렉트로 가는 거야. 근데 지금 구속 조건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바꿔줘야 돼야지. 아무런 제한 조건 없을 때가 다이렉트로 가는 거고 제한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들렀다 가라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시키라고.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이으라고. 이해됐어? 모르겠어? 두 개 차이를 모르겠어. 얘는 x, y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된다고. 71은 x, y가 그냥 임의의 점이잖아.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되고 뭐 이렇게 가도 되고 근데 여기서 되고 그러니까 이게 최소라는 거고 쟤는 x, x니까 아무데나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안 된다고.
x, x니까 y는 x 위에 있는 점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들렀다 가야 돼. 얘는 들렀다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바로 가면 되고. 얘는 들렀다 가야 되니까, 여기. 들렀다 가야 되니까 이렇게 대칭시켜서 이렇게 가는 거야. 아, 대칭시킬 때가 아니라 제곱거리니까. 왜냐면 요 거리랑 똑같잖아. 요 거리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 여기서 이렇게 가면 똑같은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그냥 이거 풀 때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지. 점과 좌표니까 좌표평면에 그림을 그려야지. 단원 제목이 점과 좌표잖으니까 좌표평면에 그림을 꼭 그려봐야 돼. 그냥 문제중으로 풀면 안 돼. 그러면 완전 착각할 수 있어. 그림을 꼭 그려봐야 돼. 도형 단원이잖아. 그러니까 점과 좌표 그리고 이 다음에 배울 직선의 방식 모두 다 그림을 꼭 그려보셔라. 이거죠. 73을 하기 전에 그래서 71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최소 값은 루트 40이야. 그래서 다이렉트로 가면 된다며. 근데 가끔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물어본다는 얘기냐면 71번에서 최소 1대의 자취의 방정식을 써라 이런 거야. 최소 1대 자취의 방정식을 쓰래. 그럼 자취의 방정식은 뭐야? 그럼 어떻게 쓰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71에서니까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선분 AB요 라고 해도 되는데 선분 AB를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어. 식으로 물어보면 이 선분을 식으로 나타내면 돼. 그 뭐라고 얘기하는데 y는 이거 6 갈 때 2 갔으니까 3분의 1 x 빼기 2 플러스 3지. 그지? 그런데 범위를 써줘야지. x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이게 3분의 2의 자취죠. 직선 쭉 가는 게 아니라 고기 선분면. 최소일 때 x, y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된다. 이해돼? Q가 6분의 2는 3분의 1이고 2,3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리고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좌표평면 위의 원점 O랑 두 점에 대하여 OA는 OB를 만족시킬 때 양수 A의 값은 그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원점에서부터 구하면 되지. OA는 루트 5 빼기 0의 제곱. 이거 암산도 가능하지. 이렇게 굳이 다 이렇게 안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루트 50이야. 25에다 25 더했으니까 50이지. OB는 1,a니까 1 빼기 0의 제곱 A 빼기 0의 제곱. 처음에는 이렇게 쓰지 나중에 이렇게 안 써. 그냥 바로 위로 넘어가지. 이렇게 안 쓴다. 그냥 이런 거 같구나. A가 플러스 2 50이구나. A는 얼마 7인데 양수니까 A는 7이다. 거리가 같다 그러면 거리가 같다는 걸 그냥 풀면 돼. 그치? 74번. y는 x 위에 있으면서, 그랬으니까 y는 x 위에 있으면서니까 그 점을 뭐라고 잡으면 된다고? x, x라고 잡으면 된다고. y는 x 위에 있으니까 방금 이번 동화랑 비슷하지? 그치? 그 점을 내가 p라고 하면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래서 AP는 BP다. 이거야.
AP는 BP다. 네. 근데 여기 루트는 어차피 없어진다니까? 어차피 양변 제곱하니까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이 그냥 제곱하면 돼. 그냥 AP는 BP라고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2차는 다 사라져.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x 제곱은 BP는 마이너스 1,0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x 제곱. 2차는 다 사라진다고. 2차는 또 사라져. 1차만 쓰면 돼.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2차 방정식인가 했지만 막상 풀면 그냥 1차 방정식이어서 쉬워. 넘기면 6x는 3. 그래서 p는 2분의 1, 2분의 1이 된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부터 정리만 이용하면 되는데 제곱으로 바꿔도 되고 2차는 다 사라진다. 1차만 남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넘겨봅시다. 다시 이쪽에 중선 정리. 얘가 도형 끝날 때까지는 계속 나와. 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계속 나온다고 보면 돼. 2학년 때는 뭐 꼭 얘를 알아야만 푸는 문제가 등장하진 않아. 3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1학년 때는 얘를 계속 좀 데리고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중선 정리 이따가 써있진 않아. 그냥 교과서 밑에 일부분에 그냥 뭐 예제나 유제처럼 요게 성립함을 보여라 아니면 요렇게 성립한다고 한다 정도만 알려져 있어. 옛날에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나 뭐 이럴 때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요새는 또 그런 건 아니라서 이제 혹시나 서술형이나 단답형 없으니까 서술형이나 아니면 객관식이 되면 빈칸 채우기 정도는 낼 수 있어요. 이거 자체를 그냥 생으로 증명하는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75번 수업 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교과서에는 아마 있으면 구석탱이 있거나 했을 때는 그걸 좀 증명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점이라는 말에 딱 그 표시를 해봐. 중점. 아까 말했지. 이 단원에서는 좌표 평면에 놓고 푸는 거를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좌표 평면에 놓고. 근데 중점을 M이라고 할 거니까 M을 뭘로 잡을 거라고? 원점으로 잡는 게 좋겠다. 그래야 내가 미지수가 줄어들어. 내가 만약에 그냥 막 잡았어. 그냥 좌표면을 잡는데 내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지 뭘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그럼 얘가 x1, y1, x2, y2, x3, y3니까 미지수가 하나, 둘, 6개나 돼. 근데 얘 중점은 또 여기 있어. 또 복잡해? 또 이거 하고 이렇게 그러면 되게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BC의 중점을 원점으로 잡아놓으면 내가 미지수가 많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내가 BC 중점 M을 원점으로 잡고 B, C 이렇게 잡아버리면 미지수가 여기가 10,0이면 얘가 마이너스 10,0이어서 벌써 미지수가 많이 줄었죠. 아까 x1, x2, x1, y1, x2, y2 미지수가 4개였다가 2개로 확 줄었지. 그리고 A는 뭐 무슨 상관이 없으니까 삐딱하게 그리면 되지. 삐딱하게 그리면 돼. 그래서 A는 그냥 A, B. 그럼 아까 미지수가 x1, y1, x2, y2, x3, y3 6개였는데 지금 미지수가 3개로 줄었지. 그래서 미지수를 줄이는 방법을 택해서 좌표를 잡아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풀 때 그냥 막 풀지 말고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방향 쪽으로 좌표를 설정해라. 그러면 얘 생긴 모양을 봐. 중선이 어떻게 생겼어? 이거 곱하기 이거죠. 결국 피타고라 정리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지? 그러니까 중선 정리는 뭐냐면 피타고라 정리를 일반화시킨 거야. 정리를 일반화시킨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얘가 90도면 피타고라스 정리인 거고 얘가 90도가 아니면 더 일반화시킨 중선 정리가 된다. 그래서 지금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 2배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아니면 뭐 이거 똑같으니까 어느 거나 하라는 얘기죠. 증명을 해보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 AM의 제곱 더하기 뭐 BM의 제곱이라고 하니까 AB의 제곱은 계산합시다. 그러면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게 AB 제곱이지. 얘는 A 빼기 C의 제곱 잘못 먹으면 이제 편의점 음식 많이 먹으면 이런 뱃속이에요. 그러면 2배 AC, 2배 AC가 사라지지. A제곱, C제곱, B제곱. A제곱, C제곱, B제곱. 그러니까 2배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 이렇게 돼요. 그지? 근데 A제곱과 B제곱이 얘잖아. 그지? 수정사의 A, A제곱. BM의 제곱은 C니까 이렇게 증명 간단해. 그냥 중요한 건 뭐야? 이거를 잡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잡으면 매우 간단한 거 3줄밖에 안 되잖아. 이걸 10개 쓰면 2줄인 거고. 그러니까 증명 되게 간단하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좌표를 잡는다. 어떻게 최대한 쉽게 좌표를 잡는 걸 연습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정과좌표의 시작이지만 이 다음에 배우는 다른 단원들이 쭈르륵 나올 거 아니야? 수상화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원수투 쭈르륵 가도 좌표를 잡는 걸 주저하지 말고 자꾸 연습해봐야 돼. 그러니까 도형들이 좀 복잡하다 싶으면 좌표평면을 잡고 푼다. 그게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야. 좌표평을 잡는다. 좌표를 잡는다. 그 두 점자의 거리를 쓰든 이걸 해서 좌표를 잡는다가 가장 중요하다. 76번. 네, 다음과 같은 그림 ABC에서 BC의 중점이 M이고 호요대 딱 줄을 쳐봐. BC의 중점이 M이고 그래서 나는 중선 정리를 쓰겠다. 중점이 M이고 그게 힌트야. 나는 중선 정리 쓰세요. 중선 정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유도해 주는 거야. 힌트인데 나만 힌트인지 못 알아듣고 그러지 말고 이거 중선 정리 쓰라는 건가? 그리고 그 밑에 예시에서는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이네. 밑에 문제에서 밑에 예시에서는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이니까 혹시 중선 정리 쓰는 게 아닐까? 라는 게 또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공식의 모양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주는 것들이 힌트가 된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76은 이렇게 생겼어. 얘가 11에 그러면 5, 8, 4 얘만 모르지 x 또 하면 되잖아. 8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2배 중선형이 쓴 거잖아. x제곱 5의 제곱.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계산하면 x가 루트 15 나와. 이거 어려운 계산이 아니니까. 그 밑에 예시를 보면 삼각형 ABC 한 변의 길이가 4에 AC 위에 어떤 점이 하나가 P가 있대. 그때 PB제곱, PC제곱 하네. 또 중선점을 쓰면 돼. 중점 잡을게. 2지? 그러면 방금 했잖아.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은 그치?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은 2배의 뭐라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야. 그치? 2배의 요 모르는 게 x라고 할게.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야. 걔의 최소를 구하래. m은 고정된 점이라니까 P가 움직이는 거지.
언제가 최소야? 얘는 움직이는 점이야. 얘는 고정된 점이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언제가 최소야? 언제? 언제가 최소야? 그때가 최소잖아. 수선에 관련해서 때가 최소잖아. 이해돼? 그게 가장 가깝잖아. 그치? 근데 여기 60도잖아? 그러니까 2대 1대 루트 3 특수가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중학교 배웠잖아. 그치? 2대 1대 루트 3 그래서 9배 3 더하기 4 그래서 14 이해돼요? 한 번만 다시. 이게 60도잖아. 정삼각형이라고 했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의 최소는 이 다이렉트로 그었을 때잖아. 그러니까 2대 1대 루트 3이야.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이야. 그래서 이게 x가 루트 3일 때가 최소야. 2는 상수 고정돼 있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외심, 뭐 평행사변형, 마름모 이런 성질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성질이 나오거든. 이런 성질들이 나오는데 중학교 때 배우긴 했어. 오랜만에 다시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해보죠. 외심, 정의를 이렇게 해놨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외심의 정의로 알고 있는 게 뭐야? 외접원의 중심이야. 외접원의 중심. 그치? 정의를 뭐라고 해서? 외접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그치?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거리가 같다 해봐. 그 뭐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거리가 같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법이 뭐 그 각도기랑 뭐 이런 걸로 해서 작도할 때 여기 거리가 같구나. 수직인선의 교점 이렇게 찾았지. 이렇게 찾긴 했는데 실제로는 오늘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게 있잖아. 거리로 다 해결할 거라고. 중학교 때야 작도를 했지만 고등학교 때 작도 안 한다고. 고등학교 때 작도를 안 할 거라서 거리를 풀 거야. 요 빨간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노란색이 중요하다. 거리가 같다. 그래서 두 번째에다가 줄을 쳐. 그러니까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우리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풀 게 아니라 이걸로 풀 거야. 그러니까 외심 그러면 정말 쉬운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오늘 배우는 외심과 무게중심은 되게 쉬워. 근데 이제 직선의 방식 할 때 배우는 내심하고 수심은 중학교 때 안 배우는 것 같아. 수심 뭐냐면 수선의 교점이야. 수선. 한 점에서 다른 변까지 수선 내리고 또 다른 점에서 다른 변까지 수선 내릴 수 있지. 그 수선 세 개 교점인데 걔네들은 구하는 게 조금 계산이 복잡해. 내심이랑. 그래서 우리는 외심하고 무게중심이 나오면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돼. 정말 쉬워. 정말 쉽다고. 아까 이것도 거리 같다를 풀었잖아. 거리 같다 그냥 2차항 다 살아있다 했지? 이것도 그냥 바로 보시면 17번도 세점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를 꼭지점으로 한대. 그러면 내가 외심을 P, X, Y라고 하면 이걸 A, B, C라고 하면 방금 저기 한 것처럼 AP는 BP는 CP지. 그지? 외심의 정의가 이 같은 거니까 A, B,
CP라고 하면 거리 같잖아.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제곱해 본다고 쳐도 2차항은 다 사라질 거라고. 그래서 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1의 제곱은 x 빼기 3의 제곱은 이렇게 될 거야. 복잡해 보이지만 말했잖아. 2차항 다 사라질 거라니까. 2차항 사라질 거라서 그냥 1차항만 쓸게. 2x 플러스 1은 여기는 이제 2차항 1차항 없지? 여기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 2y 빼기 1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9 4y 플러스 4. 그 2차항 없어질 거 쓰지 마. 알았지? 2차항은 사라질 거야! 이럴 때가 아니라 매겨놓으면 이래. 매겨놓으면 이래. 다 편의점 때문에. 얘만 이제 풀면 돼. 이제 이 1차원씩 연립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잖아. 요거 넘기면 6x. 그지? 네. 그 다음에 요거는 3이지? 3 빼기 2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2. 됐어요?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을 또 풀게. 그럼 요걸 풀면 8x. 8x 이거 넘어가면 8x지? 여기는 4y. 요거 둘 더하면 13이다. 12. 이게 둘 연립하는 거 어렵지 않지. 그래서 x랑 y가 이쁘게 나온다. 그렇죠? 그냥 뭐 계산하는 문제야. 풀면 그냥 4번 나와요. 뭐 어려운 그건 계산은 아니어서. 1,0, 2,1 계산이 맞는지 한번 다시 볼게. 예, 얘 전개하면 x 플러스 1 플러스 0이고 빼기 4x 플러스 4 빼기 여기 플러스 2다. 미안해. 계산 틀릴 뻔했다. 플러스 2지? 그러면 여기 계산이 플러스 4다. 4. 여기는 요거 계산가 틀린 게 없고. 예. 그래서 x가 1, y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1, 마이너스 1. 뭐 어렵지 않은 계산이니까. 예. 거기 위에 세 번째 내용도 알아두시면 일단 뒤에 문제를 풀 때 좀 편해요. 이거 중학교 배웠던 내용이야. 이것도.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에 있다. 예.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에 있다. 이 소리가 중학교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치?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왜냐면 이거 배웠잖아. 원 이렇게 때 이게 지름이 되니까 갖다 이게 주는 이렇게 배웠죠. 그거 알아두면 좀 편하다. 넘겨봅시다. 87번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죽겠으면 그 전에 얘기하세요. 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죠? 얘기하시고 얘기만 들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얘기만 하시고 얘기만 들어주셨잖아요. 뭔 얘기만 들어줘요? 전에 죽겠다고 했는데 쌤이 네. 그냥 듣잖아요. 죽겠다 얘기를 안 하잖아요. 죽겠어요? 그냥 뭐. 정말 죽겠으면 얘기를 못하죠. 지금 몸을 표현하고 있어, 약간. 몸을 약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에 좀 적어볼게요. 평행사변형 이것도 역시 중학교 배우고 이제 또 오랜만에 나오죠. 평행사변형 정의가 뭐야? 옆에 적어봅시다. 평행사변형. 정의가 뭐야? 정의?
변보다 조금 더 표현이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선하는 두 변이 평행하다가 아니라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해야 돼요. 왜냐면 서로 다른 두 변이 평행하는 거면 얘네들은 평행한데 얘네들은 안 평행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름에 대부분의 힌트가 들어가 있어. 네 변이 평행하다잖아. 4변. 평행한 네 변이다. 그러니까 평행하려면 요렇게 커플을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하다. 정의는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다가 정의고, 성질은 근데 우리가 정사각형도 그렇지만 정사각형의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같다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정사각형 쓰일 때 아까도 정사각형 문제 있었잖아. 더 많이 쓰이는 게 뭐야? 세 변의 길이가 같다가 아니라 2대 1b 루트 3이 더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정의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어떤 성질 쪽이 더 많아. 그래서 성질을 좀 기억해야 돼. 성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질들이 많아. 저번에 많이 배웠어. 그리고 막 5개 막 쓰라고 하지 않았나? 4개인가 막 5개 막 쓰고 외우지 않았어? 근데 지금 그걸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 가장 많이 쓰이는 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정의인데 그걸 어쩌라고.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가 제일 많이 쓰여.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인다고. 얘가 제일 많이 쓰여. 요게 가장 많이 쓰여.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뭐 있냐? 그 다음에 얘랑 가위 같고 얘랑 가위 같다. 평행하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 각과 이 각을 합치면, 그래서 x 더하기 y가 180도다. 이런 것들도 쓰이고. 그리고 한 쌍이 평행하고 길이도 같으면 평행 4변형이다. 뭐 많은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고1 때는 얘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게 가장 많이 쓰인다. 이걸 왜 다 모르냐 뭐 그런 게 아니라 많은데 그 중에 많이 쓰이는 건 기억을 하자. 그 다음에 걔를 바탕으로 한번 해보면 78번은 A가 마이너스 1,A야. B는 B,0이고 C는 4,1이고 D는 2,3이래. 그래서 애들이 마이너스 1,A 뭐 B, 있나 보다. 4,1은 4,1은 여기도 있겠지. 2,3이니까 여기도 있겠네. 근데 나머지는 뭔가 불확실해. 불확실하잖아 나머지가.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걸 구하라 그랬더니 이제 윤서는 어떻게 구했냐면 이거네요. 평행선이니까 이렇게 돼야겠는데요? 이렇게 돼야겠는데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A, B 이렇게 구했다고 쳐. 그랬더니 얘가 아닌데요? 이거 말고도 이럴 수도 있는데요? CD는 명확하게 그건 고정돼 있는 거니까 이건 명확하게 고정돼 있잖아. 그러면 이럴 수도 있는데요? A, B 아니면 A, C, D, P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라고 주장한 거야. 근데 학교에서는 얘만 인정을 했어. 우리가 처음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이렇게 쓰기로 했거든. 점의 이름을. 하나의 단일 도형일 때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얘네들은 안 돼. 답이 안 된다. 그치?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단일 도형이 있어. 단일 도형이 있는데 A, B, C, D만 붙였어. 근데 그 다음에 CD의
중점을 저는 M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다음 단일 도형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들을 추가로 나오는 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필요가 없는데 처음에 이름을 붙일 때는 이렇게 쓰기로 한다. 그러니까 얘만 답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얘는 답이 안 돼. A, B, C, D. A, B, C, D 이런 거 안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나 이제 뭐 하면 돼? 아, BD의 중점과 AC의 중점이 같구나를 하면 된다. 이건 안 되니까 지울게. 지워도 돼요? 그래서 AC의 중점, A와 C의 중점 2분의 N 플러스 4 2분의 A 플러스 1이 B와 T의 중점 2분의 플러스 2 2분의 3 플러스 2 이게 같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다. 아 미쳤죠? 그죠? 그죠? 얘랑 같아야죠. x는 x끼리 y는 y끼리 같아야지. 그죠? 아무도 얘기도 안 해요. 적은 안 해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 2는 3이고 a 플러스 2는 3인 거지. 이제 이해됐어요? 79번. 이제 우리가 평행사변의 성질을 갖고 마름모의 성질, 그러니까 마름모 정의가 뭐죠? 마름모의 정의는 뭐야? 네, 그게 마름모의 정의. 마름모의 정의는 예변의 길이 같다. 네. 마름모 정의는 예변의 길이가 같다. 성질은 뭐가 있어? PPG 봐, PPG. 성질은 마름모는 평행사변형 안에 속해 있단 말이야.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행사변의 성질은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성질은 대각선이 수직이다 까지 대각선이 수직이다. 서로 수직 2등분 하는 거 원래 알고 있잖아. 수직 2등분이다. 요거를 기억을 해둬라.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뭐야? 직사각형. 정답도 워낙 뻔하니까 다 알죠. 정의는 뭐야? 직사각형의 정의는 직사각형 정의는 뭐야? 직사각형의 정의. 네? 이름에 힌트가 있잖아. 직각이라. 사각. 얘는 사변. 사각이 모두 직각이다. 그러니까 혹시나 헷갈리면 이름에서 좀 착안을 하면 돼. 이름에서. 그렇지? 이름에서 생각하면 좀 편해. 그래서 위에 각이 모두 90도로 같은 사각형이 직사각형. 그 다음에 성질을 대각선이 길이가 같아. 길이가 같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되죠. 제 자체를 시험에는 안 내, 알지? 응? 저걸 써먹는 것만 내는 거지. 왜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저거 자체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무슨 암기 시험처럼 내지는 않을 거라고. 응? 알겠죠? 그거에 79번 한번 볼게요. 세 양수 A, B, C에 대하여 좌표평행에 선한 4점이 있는데 OB를 대각선으로 하는 마름모일 때 OB를 대각선으로 하는 마름모래. OB를 대각선으로 하면 C는 여기 있고 여기가 O야, 이게 C. 근데 OB가 대각선이래.
OB가 대각선이니까 예를 들면 OB가 대각선이니까 뭐 이렇게 되라는 얘기지. 뭐 OB가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은 뭐라 됩니다. 네. OABC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근데 OABC라 했으니까 이런 순서대로 갔죠. 그럼 수직 2등분이지? 이해가 돼요? 얘 0,0이야? 얘는 5,5야? 얘는 B,C야? 얘는 A,7이야? 글쎄? 수직 2등분도 좋은데 아까 말했잖아. 수직 2등분을 따로따로 써도 되고요. 네? 아니면 정의를 써도 돼요. 알겠죠? 정의를 쓴다고 치면 그냥 이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잖아요. 정의를 쓴다고 하면 이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죠? 네? 이해돼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A제곱 플러스 7의 제곱이 5의 제곱 5의 제곱 50이지? 49지? A는 1이지. 왜 양수라고 했어?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다. ABC가 양수라고 했어. A 1 됐죠? 1,7이야. 그 다음에 또 이 거리가 같다.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다라고 푸셔도 되고, 네? 아니면 수직 2등을 쓰셔도 되고, 얘네들의 중점이다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수직 2등을 써도 되고, 알았지? 아무거나 그냥 생각나는 거 하세요. 얘네들 중점이, 이거 중점 해보자. 그럼 얘와 얘의 중점 얼마야? 3,6인 거 이해돼? 얘의 중점은 3. 7과 5의 중점은 6. 1,7과 5,5의 중점이 3,6이잖아. 됐어? 그럼 얘와 얘의 중점이 3,6이니까 얘는 이거의 2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0,0, 0,6, 6,12 이거 이해돼? 얘와 얘의 중점이 3,6이니까 얘는 2배 하면 되잖아. 12 돼? 여기까지? 예. A 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게 말은 뭐라고 그랬으니까 내면이 뭘 같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랑 얘랑 같다. 그래서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된다고. 그럼 생각나는 거 그냥 쓰면 돼. 도형은 그냥 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도형 쪽에 생각나는 걸 막 쓰다 보면 이게 힌트가 돼. 서로가 서로 힌트가 된다고. 그렇지? 됐어요?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볼게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번째가 내분점과 외분점. 이거 중요한 내용이야. 내분점, 외분점 별표 치세요. 그렇죠? 옆에 하나 그림을 하나 그려볼 건데 우리 방학 때도 하긴 했었어. 내분점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크로스로 한 다음에 더하고 외분점은 뺀다까지는 방학 때 했었잖아요. 내분점은 더하고 외분점은 뺀다. 옆에다가 오랜만에 봤으니까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 복잡한 그림 말고 간단한 그림만 그려봅시다. 그래서 선분 AB가 있을 때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 M 대 N 하면 이게 P 이렇게 했었고, 그지?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있을 때 Q가 있을 때 여기가 M 대 N. 순서에 민감해, 알았지? 뭐를 M 대 N이냐? AB를 M 대 N으로 쪼개는 거랑 BA를 M 대 N으로 쪼개는 거랑은 답이 달라. 그렇지? 순서에 민감하다고. 응? 누구 쪽이 M이냐, 누구 쪽이 N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AB를 M 대 N으로 쪼개는 거랑 BA를 M 대 N으로 쪼개는 게 다르니까 꼭 문제에서 뭘 먼저 쪼개는지를 잘 보세요. AB를 M 대 N이니까 AB를 M 대 N. 순서를 뭐라고?
A, B냐 B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그렇지? A, B를 M 대 N 순서, 그렇지? 순서를 잘 보세요. 순서에 민감하다. 순서에 민감하다. 이지? 그래서 얘 P는 어떻게 구했다고? 아, 이를 X1, 얘를 X2라고 하면 P라고 하는 놈은 더했다고. 내분점은 더하고 이렇게 크로스로 M, X2, M, X1 이렇게. 그렇지? Q는 똑같아. 이렇게 크로스로 곱할 건데 뺄 거야. M, X2 빼기 M, X1. 그러니까 더하기냐 빼기냐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분점은 뺄 거야. 내분점은 더한다. 그거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렇지? 그래서 m도 0보다 크고 n도 0보다 크죠? 그 마이너스 2대 3으로 내분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다 양수로만 내분하거나 외분하는 거지. 그리고 외분할 때는 m과 n이 당연히 달라야지. n과 n이 같으면 분모가 0이 되잖아.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내분할 때는 m하고 n이 같을 수가 있어. 내분할 때는. 내분할 때 m하고 n이 같으면 뭐라고 불러 우리가? 중점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m하고 n이 같을 때, 내분할 때는 m하고 n이 같으면 중점. 그치? m하고 n이 같을 때에는 중점이라고 부르지만 이때는 m하고 n이 같을 수가 없지. 그치? 그 다음에 좌표 평면 위에서는 x 따로 y 따로 그냥 가주시면 되니까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공식을 좀 외운 상태에서 이거는 외워야 돼. 그치? 암기를 좀 하시고 그림상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돼. 내분, 외분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어디 위에 있어야 돼? 그 직선상에 있어야 돼. 내분한다, 외분한다는 반드시 어디? 이 직선상에 있어야 돼. 직선에 있는. 만약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2대1 이거 내분점, 외분점 아니야? 내분점도 아니고 외분점도 아니야? 반드시 그 직선상에 있어야 돼. 그렇지? 요건 내분도 아니고 외분도 아니야. 그래서 80번 한번 볼게요. 80번은 A가 0,이고 그 다음에 B가 B,-4래. 얘 성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데 3대1 내분한다 했을 때 3대1 바로 합시다. 3 플러스 1 3 플러스 1 그럼 3대1이니까 3 곱하기 1 곱하기 A 그지? 3 곱하기 공식 그냥 이거 크로스로 하려면 3 곱하기 마이너스 4 1 곱하기 0 이해돼요? 그럼 4분의 6 플러스 A 얘는 4분의 마이너스 12 제가 Y축 위에 있대. 이 점이 Y축 어딘가 위에 어디 있대? 어딘가에 있대. 그러니까 누가 0이야? 얘가 0이지. X좌표가 0이어야지 Y축이 있잖아. X좌표가 0이어야 Y축이 있는 거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다. 그치? 그럼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지? A, B 거리 이제 방금 배웠잖아. 이렇게 보면 8의 제곱, 4의 제곱. 계산하면 되지? 80이니까 그 다음에 81번은 A 아파트에 사는 세 사람과 B 아파트에 사는 두 사람이 만나려고 한다. 두 아파트 A, B 사이의 거리가 100m일 때 A, B에 사는 세 사람의 이동거리 합과 B 아파트에 사는 두 사람의 이동거리 합이 같은 지점이 어디냐? 처음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다 해봐야 돼. 그렇지? 처음에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해보자.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좌표 평면에 잡는 게 오늘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랬지? 좌표 평면에 잡는 거, 그지? 그러니까 나는 AP를 잡을 건데 거리가 100m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를 원점으로 잡아. 이렇게 삐딱하게 잡지 말고 이렇게 삐딱하게 잡지 말고 아까 말했잖아. 그럼 미지수만 늘어난다고 그랬잖아. 미지수 늘어나서 우리한테 좋을 게 없어. 이렇게 잡지 말고 단순하게 잡으라. 미수가 적게 들어가는 형태로. 그치? 그럼 이렇게 잡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해? 그냥 100이라고 잡으면 되지. 네?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근데 세 사람이 이동거리 합의래. 얼마큼 이동했는지 모르니까 여기를 x라고 할게. 그럼 여기는 100 빼기 x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 세 사람이니까 3x지? 세 사람이니까 여기는 x 이동했잖아. 여기는 100 빼기 x, 100 빼기 x를 두 번 갔지? 두 사람이 이동했으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돼? 그럼 이 계산하면 되잖아. 200 빼기 2x 넘기면 5x가 200이야. x는 40이야.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만약에 더 복잡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를 봐봐. 그냥 계산하면 나와. 근데 이 식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 x 대 100 빼기 x가 2대 3이라는 거야. 그래서 2대 3인 게 답이야. 2대 3인 게 답이야. 이게 100이니까 40, 60이야. 그래서 40이야. 얘는 우리가 어릴 때 혹시 놀이터에서 이런 거 해봤어? 이런 거 해봤어? 시소 이런 거랑 똑같아. 그래서 몸무게가 똑같으면 가운데가 똑같은 거고 가운데 있을 때가 똑같은 거고 그게 아니라 누가 몸무게가 더 나가면 여기가 더 큰 사람이 타고 여기 조그만 사람이 타면 어떻게 해야 평행이 이루어지도 이쪽으로 붙어야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몸무게 비율이 여기가 지금 세 사람이잖아. 여기가 두 사람이면 3대 2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이치랑 비슷해. 그냥 계산해도 나오고. 그렇지? 저 공식만 외우면 대부분 문제가 쉽게 풀려요. 82 그거 80 보기 딱 51쪽까지 하고 쇼할게요. 82는 평면 위의 두 점 AB에 대하여 AB를 M 대 N로 외분한 점을 P라고 하고 AB가 1일 때 AP 길이는 뭐냐? M이 N보다 작대. 그러니까 말했잖아. 이렇게 통에 잡으라니까 여기 A, 여기 B 잡았어. 근데 A, B가 1이래. 얘를 영어 자꾸 1로 잡으라니까. 오케이? 여기가 P겠지? 여기가 P인지 여기가 P인지 헷갈리면 말했잖아. 여기 해보고 여기 보라고. 근데 M 대 N인데 M이 N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M 대 N이잖아. 그러니까 P가 A보다 왼쪽이 있어야 되는 거 이해돼? 그치? 그럼 요거 외분점 공식에 넣자. 그러면 M 빼기 N분의 M 곱하기 크로스 곱해서 이렇게 M 곱하기 1 빼기 N 곱하기 0. 그래서 M 빼기 N분의 M 1번 이해돼요? 그래서 싹 다 틀리는 거야.
왜 틀려? 1번이 왜 틀려? 왜 틀려? 안 틀려 임마! 이거 안 해? 안 틀려 임마! 맞아 임마! 이거 안 해? 응? 왜 틀려? 길이. 응? 길이. 길이니까 응? 길이라서 길이는 절대값이요. m이 커, n이 커? n이 크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9,000원 n 빼기 n분의 절대값이라서 양수로 나와요. 그래서 1번이 아니라 5번. 조심해야 돼야지. 길이, 거리 이런 것들은 다 무조건 양수여야 돼. 알겠죠? 83번. 쉬운 것들은 빨리빨리 해봅시다. 길이가 15인 성분 AB를 15인 성분 AB를 4대1로 내분한 점 P랑 외분한 점이 있대. 4대1로 AB를 4대1로 외분한데 그러면 여기가 A, B인데 AB를 4대1로 그럼 아까 순서에 예민하다 했지? 4대1이지? 4대1이야. 근데 전체 길이는 15라니까 그럼 전체로 5등분해서 얘가 1 가져간 거지? 그러니까 4대1이지만 실제로 여기가 3인 거고 여기가 12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P는 현재 여기 있는 거야. 그치? 이해돼? 그 다음에 Q는 4대1이래. 4대1이야. 4대1. 4대1. 이해돼? 4대1인데 여기까지 지금 거리가 얼마야? 15라니까? 그럼 4대1이면 실제로는 3대1 아니야? 3대1? 이해돼? 여기까지가 4하고 여기가 1이면 여기는 3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비율이 3인 거니까 실제 길이는 여기가 15라니까? 15니까 여기까지 거리는 15고 여기가 5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5대 15가 3대 1이니까 그치? 여기가 Q인 거잖아. 됐어요? 그럼 PQ의 길이는 3 더하기 5 해서 8이야. 이해돼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랑 여기서 만난다. 이건 그냥 여기다 문제를 갖다 놔서 그렇지 그냥 중간고사 냈어도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이차함수 문제야. 이차함수 문제. P, Q, y는 x 제곱 y는 2분의 1 PQ의 길이를 물었어요. 봐봐, 얘가 1이래. 이건 이 위에 있대. 그러니까 요즘 좌표 나오면서 x좌표가 1이잖아. 여기 1이니까. 그러니까 1,2분의 3이지? 요즘. 그냥 m의 좌표가 1,2분의 3이야. 요점은 모르니까 요거는 P랑 Q는 어떻게 나와? 요거 연립해서 그냥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되잖아. 이해돼요? 요거 연립해서 근이 하나는 알파랑 베타라고 하거든요. 조호사 범위잖아 이게. 저기 풀었잖아 여기까지. 그래서 둘의 중간이 1이라니까. 여기는 2분의 알파가 베타잖아. 그게 1이라니까. 알파가 베타가 2라고. 이해돼요? 그럼 이거 둘 그냥 연립하면 되지? 양변에 2 곱할게. 2ax x 플러스 2야. 2ax 제곱 빼기 x 빼기 2는 제로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라는 거 써보자. 그러면 2a분의 1이 2야. 그래서 a는 4분의 1이야. 돼요? a가 4분의 1인 거. a가 4분의 1인 거. 근각에 세운 게 쓴 거잖아.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 할게. 알파 베타는 이거 2a분의 마이너스 a분의 1이야. 곱이 나왔고 합이 나왔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얘잖아. 그지? 구하라고 하는 건 저 길이잖아. PQ의 길이. 근데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 나왔어. 그러니까 비율로 풀어야잖아. 비율로. 이렇게 비율로 풀어라. 요게 얼마야? 베타 빼기 알파. 2분의 1이라니까? 얘는 2분의 1에 베타 빼기 알파. 1대 2대 루트 5야. 여기는 2분의 루트 5 베타 빼기 알파. 비율로 가자. 비율로 가자. 기울기가 1이면 1대 1대 루트 2. 그러니까 2면 1대 2대 루트 5.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2, 1 루트 5. 이렇게 비율로 가라고. 기울기가 3이면 1, 3, 루트 10 이런 비율로 가라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2, 1 루트 5 이렇게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나는 이제 합을 알고 곱을 아니까 차를 구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얘는 곱이 그러니까 플러스 16, 20이네.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2. 그럼 얘의 값은 2분의 루트 5 곱하기 2. 여기까지 돼요?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려워?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1이거든요. 중점은 문제에서 중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정한 거야. PQ의 중점이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1이니까 요거 M의 X좌표가 1이에요. 그래서 중점이 1이니까 합이 2에 연결을 2가 나온 거야. 갑자기 툭 알게 된 게 아니라 문제도 안 줬으면 나도 모르지. 그게 왜 1인지는 나도 몰라요. 문제 줬으니까 아는 거지.
얘랑 연립한 거야. 얘 근이 P랑 Q잖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잖아. 그래서 얘를 푼 건데 2가 있으면 양변이 2를 곱한 거야. 또 양변이 2를 곱했으니까 2ax 제곱이 x 플러스 2잖아. 이양 지킬 거야. 그래서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잖아. 예. 그래서 a가 4분이 나온 거야. 합을 알았으니까 이제 곱을 한 거야. 곱은 알파 베타는 2분의 2. 근데 a가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합과 곱이 나왔으니까 차를 구하는 거야. 왜? 이게 차니까. 차를 구했더니 20이 나와. 그래서 2루트 5가 나온 거지. 비율이 2대 1이니까 1대 2대 루트 5잖아. 그래서 나온 거야. 대입한 거야.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네. 비율이 2대 1. 네, 그렇죠. 2대 1대 루트 5. 그래서 비율로 기억하는 게 계산이 간단해요. 비율가 3이면 1대 3대 루트 10 이렇게 해야 계산이 좀 쉽다고. 85는 그냥 계산하는 문제야. A가 2,1 그냥 내분점 외분점 공식 외우고 있냐 왜 AB가 나왔을 때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P 외분하는 점이 Q라고 쓰면 내분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 공식 대입하면 되지. 3 곱하기에 21 2 곱하기에 4 3 플러스 2 3 곱하기에 12 플러스 2 이렇게 하고 계산할 수 있지. Q도 계산할 수 있지. 그냥 여기만 빼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 요것만 플러스 10 마이너스로 바꾼 거죠. 여기는 플러스로만 쓴 거지.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아무런 함정도 없고 그냥 푸는 거 미지수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그 중점 그냥 이것도 계산하면 돼. 이거 안 풀 거야, 그렇지? 이렇게 중점은 계산해봐요. 계산은 1번이에요. 이거 너무 쉬워서 안 풀게요. 네. 86은 세 변이 있는데 삼각형이 있는데 그래서 중점을 했대. A, B, C 이때 얘가 AB의 중점이 P래. 얘가 4,5래. Q는 BC의 중점 얘가 5,0이래. R은 7,2래.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얘를 구하려면 x1, y1, x2, y2, x3, y3가 되겠죠? 중점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중점이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알려줄게. 일단 모르니까 얘네들 중점이 얘래. 그지? 2분의 x1 플러스 x2가 4 2분의 y1 플러스 y2가 5 이렇게 식이 나올 거 아니지? 또 요거 중점 쓰면 5다 5,0 또 식이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또 2분의 x2 x3가 5 2분의 y2 y3가 0 그 다음에 2분의 x3 x1이 7 2분의 y3 y1이 2 연립방식 할 때 이런 거 어떻게 했어? 그냥 싹 다 더해봤잖아. 그치? 싹 다 더해보면 이 둘이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싹 다 더해보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다 더하면 이렇게 나와. 그치? 근데 요 2 다 넘기고 계산하면 8이고 10, 14 두 배씩 나온다 그랬지? 8, 10, 14는 32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 16이야. 그래서 이게 풀었잖아. 이렇게 풀 때. 그치? 이것도 그냥 똑같이 더해보면 되지? 이해돼? 그래서 더한 게 16인데 얘네들 더한 게 8이니까 아 얘가 8이구나.
x3가 8이니까 얘는 2구나. x2가 2니까 얘는 6이구나. 그래서 A 좌표, B좌표, C좌표를 각각 구할 수 있어. 근데 매번 이렇게 구하려면 상당히 귀찮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결과를 좀 알아두면 편한데, 중점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지만 1대1이지. 1대1, 1대1이잖아. 이렇게 같은 비율일 때는, 같은 비율일 때, 1대1일 때 같은 비율로 내분 또는 외분일 때는, 이 전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이 같대. 같은 비율로 내분 또는 외분을 하면 이따 그 뒤에 있는 문제도 요거를 이용할 거야. 그러면 봐, 얘 더하기 무중심 어떻게 구했지? 얘 그냥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기 무중심이잖아. 얘 더하기 얘 나누기 3이 얘 더하기 얘 나누기 3이야. 그냥 x1, x2, x3가 그냥 4 더하기 5 더하기 7이야. 그래서 16이야. 그래서 여기 나온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다 안 풀어도 된다고. 위에 나왔던 이 조건하고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계산이 조금 덜 걸리겠지? 이해돼요? 이거 알아주시면 좀 편하다. 예, 87은 A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87은 A가 의미하는 게 뭐야? 중점. 그치? 계산하는 게 아니야. 위치를 찍어야 돼. 중점이구나. B는 뭐? 모양 보고 생각해. 이거 내분점이구나. C는 외분점이구나를 우리가 깨우쳐야 돼. 시험에서 이렇게 안 줘. 어떻게 주는지 알아? B를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4분의 이렇게 준다고. 4분의 루트 3, 3루트 2 이렇게 준다고. 이거를 우리가 알아서 얘를 1 플러스 3으로 쪼개서 내분점이다라고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렇게 친절하게 모양을 다 세팅해서 주지 않아. 얘를 보고 우리가 알아서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지? 그러면 봐봐. P, Q가 있는데 A는 중점이니까 여기 있지? 그치? B는 여기가 루트 3이고 루트 2야. 그러면 1대 3이야? 3대 1이야? 봐봐. 그걸 어떻게 캐치하면 되냐면 루트 2쪽에 3이 곱해져 있잖아. 우리 크로스로 곱한다며. 루트 2쪽이 3이 곱해지려면 이쪽이 3이 아니라 이쪽이 3이어야 돼. 그래야 3 곱하기 루트 2가 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1대 3이어야 될 거 아니야. 1대 3이어야 크로스 곱하니까 3이 얘랑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B는 이쪽에 있겠지? 왼쪽에 있는 거 이해돼? 그걸 크로스로 곱한다 했잖아. 그지? 봐봐. C도 3이 누구한테 곱해져 있어? 루트 3한테 곱해져 있어. 3이 루트 3한테 곱해져 있으려면 이쪽이 C가 있겠냐, 이쪽이 C가 있겠냐를 생각해봐. 만약에 C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C가. 응? 그럼 어떻게 되겠어? 1대 3이겠지. 1대 3 외분이잖아 지금. 그럼 여기가 1이고 3이겠지. 그럼 크로스 곱하잖아. 1 곱하기 루트 3인데 아니잖아. 3에다 루트 3에다가 1 곱한 게 아니잖아. 루트 3에다 3을 곱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지. C가 이쪽에 있어야겠지. 그래야 얘가 1대 3일 거 아니야. 3대 1이면 3 곱하기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C가 이쪽에 있어야겠지. 이해가 돼? 그래서 왼쪽부터 쓰면 BAC